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전역이 불타고 있는데요. LA 남부의 작은 동네 페러마운트에서 울려 퍼진 작은 외침이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나비 효과가 되어 이제는 LA를 넘어 미국 전역을 집어삼키는 분노의 폭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33년 전 과거 LA 폭동에 한국인 사진과 함께 루프탑 코리안을 외치는 등 갑자기 한국까지 과거 기억과 함께 해당 사건으로 소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이 왜 불타고 있으며 왜 갑자기 우리를 뜬금없이 거론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뉴스 너머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발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때문인데요. 연방시민 세강단속국 IC 요원들이 트럼프의 명령을 받고 LA 전역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였어요. 갑자기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시위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규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끼껏해봐야 몇십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정도였죠. 그런데 평화로웠던 외침은 트럼프의 말과 강경한 단속,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산되면서 격렬한 시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악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도 없었는데 독단적으로 주 방위군을 투입을 명령했어요. 이는 주 정부의 권한을 연방 정부가 넘어선 모습으로 60년 만에 있는 아주 이례적인 조치 사항이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즉각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했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군 투입을 막아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일단 12기일 전까지는 군 활동을 허용했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사항이죠. 바로 이 시점, 논란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또 하나 터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SNS에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들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은 이 게시물은 단숨에 미국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지금의 사태에서 과거 LA 폭동으로 옮겨갔죠. 그렇다면 트럼프 주니어가 굳이 끄집어낸 1992년 과거 LA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992년 4월 29일 흑인 운전자 로니드 킹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백인 경찰 4명에게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인데요. 이 판결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고, 그 치위는 약탈과 방화로 번지며 6일간 63명이 사망, 당시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죠. 지금 하나로도 10억 달러는 1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시에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격렬한 시위로 인해 당시 경찰을 비롯한 각종 공권력은 사실상 붕괴 사태까지 갔고, 경찰이 손을 놓은 사이 한인타운에서도 시위 폭동자들이 한인 상점을 약탈하거나 한인들을 위협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한인회를 필두로 자신들의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직접 총을 들고 루프탑에 올라 자신의 가족과 상점을 지켜야만 했던 사건이죠. 이 장면은 지금도 많은 교민들에게 지우고 싶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 사진을 다시 꺼내들며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치는 글을 SNS에 게시한 거예요. 마치 지금의 시위로 인한 공권력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정당하다는 뉘앙스를 남긴 셈이죠. 이에 미국 한인회는 즉각 반발하며 그 사진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트라우마다, 정치적 도구로 우리를 소비하지 말라며 강력히 경고에 나선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토록 강경하게 시위에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죠. 바로 미국을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는 위기의식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대외적으로 중국, 러시아, 유럽 같은 경쟁국의 고율 관세로 압박하며 미국의 우위를 되찾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통해 진짜 미국인을 위한 나라, 즉 자신이 말하는 위대한 미국을 회복하려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LA 시위에 대한 초강경 진압도 그에게 이런 자신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질서를 잡는 과정이자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할 생각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LA 또는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농업 건설 현장은 즉시 인력난에 허덕일 것이고 인건비는 폭등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시민들의 몫이 되겠죠. 나아가 미국의 전 세계를 주도하는 발전과 기술 선진국이 된 이유는 이런 값싼 이민자 노동자들로 인해 제조업에 기틀을 쌓았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유학생들이 초강대국인 미국으로 모여들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지금의 위대한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오히려 그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 부자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근시안적 정책이야말로 나중에 미국 경제와 시민들의 삶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는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상황을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는 트럼프의 자극적인 언행과 비합리적인 군 투입이 평화로웠던 시위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을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리더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만들어낸 이 혼란의 무대 위에서 그는 가장 유력한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거물의 힘겨루기 속에서 LA 상황은 통행 금지령이 내려질 만큼 악화되었고, 그 불씨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모든 시선은 트럼프의 생일인 6월 14일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식 질서를 과시하는 열병식과 이에 저항하는 거대한 함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의 충돌이 과격한 양상으로 번질지 아니면 한쪽의 동력이 꺾이는 분기점이 될지,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미국 시위 양상과 미래가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뉴스 넘어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